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윈터 미팅을 조용히 보낸 샌프란시스코가 벨린저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벨린저 영입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력 현지 지역지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수잔 슬러서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코디 벨린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81승 81패로 딱 5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에 그쳤고요. 올해도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4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이번 겨울 이 샌프란시스코는 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일본인 투수 이마이 사례가 그랬습니다. 이마이는 포스팅을 통해서 미국 진출을 선언을 하고 다저스를 꺾을 수 있는 팀에 가고 싶다라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정작 라이벌 팀인 샌프란시스코는 이마이 영입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선발 부강 외에도 코너웨어 한 자리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최대어 카일 터커 영입전에서도 일찌감치 발을 빼면서 조용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대신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만능 유틸리티 브랜던 도노반은 물론이고 미러키의 선발 프레디 페랄타 등 일부 선수들이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벨린저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벨린저를 노리는 이유 명확하죠. 바로 우익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인데요. 올 시즌 주로 샌프란시스코의 우익수를 본 선수는 마이크 야스트렘스키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야스트렘스키는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캔자스시티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이후 빈 우익수 자리에 루이스 마토스, 드류 길버트 등이 들어섰지만 좋은 성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뚜렷한 주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라파엘 데버스와 브라이스 엘드리지가 1루와 지명타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벨린저의 1루 수비 능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대신 벨린저가 우익수로 들어오게 된다면 엘리언 라모스, 이정우와 함께 외야 수비진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벨린저는 올해 외야 3포지션을 모두 소화했지만 좌익수와 우익수 OAA 그러니까 평균 대비 아웃 기여가 플러스 5점, 플러스 2점이었던 반면에 중견수로서는 마이너스 1점으로 평균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견수에서보다 코너 외야에서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다는 뜻이죠. 타격 측면에서도 벨린저는 샌프란시스코 타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년 30살 시즌을 맞는 벨린저 올해 타율 2할 7푼 1리에 29홈런에 98타점, OPS 0.813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올해 벨린저가 기록한 29개 홈런과 98타점 모두 지난 2019년 벨린저가 다저스에서 MVP를 탔을 때 이후로 가장 많은 기록이었는데요. 벨린저의 올 시즌 WRC 플러스 125는 외야수 기준 공동 11위에 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벨린저는 올해 좌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투수를 상대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남겼고요. 최근 3년 동안 삼진율도 하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삼진도 잘 당하지 않는 아웃을 잡아내기 어려운 타자로 변모를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수뇌부와 벨린저 사이의 인연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야구 운영 부문 사장 버스터 포지는 현역 시절 다저스의 주축이었던 벨린저와 그라운드에서 많은 맞대결을 펼쳤던 사이인데요. 포지의 마지막 가을 야구였던 2021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승타로 이 샌프란시스코를 탈락시켰던 선수가 바로 벨린저이기도 했습니다. 포지는 지난 시즌 도중에 맷 체프먼과의 연장 계약을 주도하면서 벨린저의 에이전트이기도 하죠. 이 스캇 보라스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도 있었습니다. 과거 파란 자이디 사장 체제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벨린저에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포지 체제에서도 그 관심이 또 이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벨린저의 올 시즌 홈인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기록과 원정구장에서의 성적 편차가 컸다는 건데요. 벨린저는 좌타 친화적인 양키 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OPS가 0.9를 넘긴 반면에 원정에서 OPS는 0.715로 다소 평범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사실 못 쳤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는 양키 스타디움과는 정반대죠. 이 좌타자가 당겨쳐서 홈런을 넘기기가 가장 어려운 구장입니다. 만약 올해 29홈런을 친 벨린저가 모든 경기를 오라클 파크에서 치렀다고 가정하면 벨린저의 올 시즌 홈런은 21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실 더 심각한 건 통산 홈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산 홈런이 225개, 오라클 파크에서만 뛰었다고 가정하면은 138개로
80개가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벨린저의 타격 스타일이 거포가 아니라 중장거리 타자로 바뀐 지 몇 년 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홈런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벨린저 선수의 생산력에도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랬을 때 이 다저스 출신 벨린저가 샌프란시스코로 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장 효과가 현재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코너 외야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터커는 여전히 4억 달러 이상의 몸값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벨린저는 터커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에 영입할 수 있는 타겟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벨린저는 수비가 굉장히 안정된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외야 OA가 마이너스 18점으로 30개 구단 중에서 꼴찌에 머문 샌프란시스코가 수비력 강화를 생각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관건은 역시 돈인데요. 디애슬레틱은 벨린저의 예상 몸값으로 7년에 1억 8,2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2,67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데버스와 체프먼, 아다메스, 이정우 등 많은 야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안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형 계약을 얹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벨린저는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원이죠. 원소속 구단인 양키스의 최우선 잔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친정팀 다저스와도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두 구단 외에도 매츠, 토론토, 에인절스도 벨린저에게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벨린저 영입전에서 승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확 다른 과감한 배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벨린저 외에도 또 중견수 자원 해리슨 베이더 영입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뭐 벨린저의 몸값이 생각보다 또 비싸진다면 단기 계약으로 또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베이더로 대체하고 선발진 보강에 남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의 벨린저 관심 소식과 함께 영입 가능성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드신 생각들 또 실제로 샌프란시스코가 벨린저를 영입할 것 같다 아니다 라는 의견들 댓글 통해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들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 트레바리에서 두 번째 북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야구가 없는 겨울, 함께 야구 얘기 나눌 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